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 네트워크가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가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가구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제도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1,579가구 중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60%고 대전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8%가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높은 전세가율,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집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미만이 45.7%로 가장 많고 2억 원 이상은 16.8%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넘는 집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입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생긴 뒤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서둘러 피해자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42.8%만 피해자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반환 미이행 의도 등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자들에서는 이미 사건이 완료된, 그러니까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인정을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태조사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는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 없이 대출 지원 정책만 지속하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문화상품권을 구매시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13일 부천에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통해 20대 수거책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 B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자 해당 계좌에 4천만 원이 입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출업자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거책이 현장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등록 영업 전자상거래 업체 83,130곳 중 4만 곳입니다. 점검 내용은 업체 휴폐업 상태를 비롯해 등록 정보와 현 사이트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 결제 방법 및 구매 안전 서비스 이행 여부 등 9개 항목입니다.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보호 규정 안내문 등을 발송해 위반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인천 지역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자는 물론 행사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이번 주말부터 인천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줄까요? 네, 우선 오는 주말에는 인천 시민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천항이 14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1883년 개항 이후 14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인천항 내항 18부두의 시민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14일 인천항 18부두 개방 공간에서 제59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인천 하버 페스타 2023을 개최하는데요. 인천 하버 페스타는 시민에게 최초로 개방되는 내양 18부두 내 개방 공간에서 바다와 항구,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되는데요. 특히 콘서트에는 국내 유명 가수를 비롯해 국내외 재즈팀과 해양경찰 관현악단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저녁부터는 인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시작되며 인천항 내양 개방을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인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빛의 정원 송도가 지난 7일부터 열리고 있고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연수구가 이번 주말부터 5개 권역별 상가 번영회 등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는 상권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매출 주도형 골목 상가 축제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주말인 14일과 15일에는 송도 타임스페이스 상가 번영회 주최로 타임스페이스 광장에서 어린이 그림대회가 각종 공연과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강화 교동면에서는 화계정원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하 공연은 물론 버스킹 공연과 공개 방송 등이 예정돼 있고 화분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는 14일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은 인근에서 굴포 천천히 환경축제도 열리는데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굴포천 생태를 위한 문제의식부터 주민 개개인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인천에서 좀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죠.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 출장을 나갔는데 성과가 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가요?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은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인데요. 이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즉 세계 한상 대회에도 참석하고 다양한 한인 경제인들을 만나 인천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인천 유치가 주된 목적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에는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인천 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과 인천시와 한인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선 더 큰 미래를 간다는 거는 인천의 이익,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모든 비즈니스 관련되신 분들에게 더 발전적 미래가 열리도록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가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 인천에 대해서 많이 좀 지금과 같은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최초의 자매 도시인 버뱅크시를 찾아 코스탄틴 앤소니 시장을 만나 양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자매 도시인 앵커리지 시장도 만나 양지역 간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재외동포 중 미국 정재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연방 고위공무원과 한인 경제인 단체 등도 만나 인천의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하고 협력 관계도 함께 맺기로 했습니다. 이번 출장 성과는 오는 16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구대의의 1년은 다른 표현보다는 뭔지 모르게 안타깝다. 뭔가 시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 제대로 됐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 뭔지 모르게 마음도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장애인 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장애인 여성이 가정에서 학대와 그리고 폭력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 힘든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점,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애석해서 실무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우리 병원, 소방서, 경찰, 부천시, 민간 5개 영역에서 모두 함께 바로 시행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지점이 저에게는 큰 이익이 된 것 같습니다.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의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유리하고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의원을 활용해야 다음에도 다시 더 좋은 시의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옳고 그름을 시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어떤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바람직한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자 이전부터 있었던 독감의 감염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독감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들었는데요. 독감 환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에 따르면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약 20.8명으로 유행 기준인 6.5명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그리고 한 달 전에 1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인 병원체 분석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3%를 차지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공동 생활을 하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층, 7에서 12세, 그리고 13세에서 18세에서 더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더욱 소아청소년층에서 예방과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예방접종은 독감의 감염 예방과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에 대해서 국가 무료 접종이 시행 중인데요. 13세 이하 소아청소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 접종 대상이시고요. 또 그 밖에도 단체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 또 만성질환자, 또 환자분들의 주변 가족이나 간병인 분들도 무료가 아니어도 예방접종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때의 경험처럼 호흡기 감염병을 위해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대면 접촉을 자제하시고, 또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조기 투약을 위해서 조기에 적극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독감과 코로나19를 좀 헷갈려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증세와 대처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독감은 갑작스러운 발열이 다소 특징적이고, 코로나19는 냄새를 못 맡거나 또 매우 심한 인후통 등이 특징적일 수 있지만, 두 질환 모두 열이 나거나 근육통, 또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과 인후통, 콧물, 기침, 가래, 숨참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초기 항바이러스 치료제 선택을 위해서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두 질환 모두 각각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나 또 아니면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자가 신속항원 키트 검사나 또 아니면 병의원을 방문해서 관련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네, 부천시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인플루엔자는 75살 이상 연령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코로나19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의 효과가 확인된 신규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합니다. 부천시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 349곳, 코로나19 265곳으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대해서 위험도가 모두 높은 65살 이상에는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